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수치 보험사무부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오히려 당장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들을 더 많은 분들께서 또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매일 나가고 있는 이 보험료, 이걸 좀 줄여보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 리모델링을 좀 받다 보면은 유독 공통된 부분들을 좀 찾곤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문제성 보험이 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싼 보험료의 원인이자 그리고 리모델링의 핵심으로 이 보험이 또 손꼽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게 어떤 보험인 건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히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1638-3999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도 무료입니다. 1668-28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조석훈, 김희연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조석훈 전문가부터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변했습니다. 그 앞으로 한 번 더 변할 텐데 제가 옛날 얘기 좀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 고 스티브 잡스 형님께서 이렇게 핸드폰 하나 들고 나와서 이것이 앞으로 인터넷과 휴대폰과 컴퓨터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모두가 지금 같은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휴대폰 하면 1등이 노키아, 모토로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런 회사들 다 없습니다. 앞으로 2020년부터 앞으로의 10년은 어디에 초점이 돼 있냐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제가 지금 뭐 보험 시간에 무슨 얘기하냐 이럴 수 있는데 자동차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시간의 자유와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험이나 이런 금융도 분명히 다른 곳에 초점되어 있어요. 과거에 노키아, 모토로라처럼 사장될 보험으로 유지하고 계셔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바꿔드릴 예정이고 보험의 미래와 주도는 뭐가 될 것인지는 오늘 김희연 전문가가 얘기할 거니까요.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연 전문가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모토로라 진짜 오랜만에 듣는 핸드폰 이름인 것 같아요. 걸리버까지 가야 되잖아요. 걸리버, 시티폰까지. 시티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로 이런 폰들이 있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또 가다 보면 어머 그 보험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의 중요성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깨가 무거운 김희연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앞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이거를 언제까지 써야 되냐 했지만 벌써 적응이 돼서 마스크를 오히려 안 쓰면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특히 병원 같은데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는요 장사가 너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감기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유치원에서 많이 걸리는데 유치원도 안 가죠. 활동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 이비인후과 이런 곳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보험과 요즘의 보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보험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보험증권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치료 방법이 변했습니다. 과거의 치료 방법과 요즘 나와 있는 신의료 기술인 로봇 시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예전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내가 보험을 가입해서 안심된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바뀐 보험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너튜브 요즘 많이들 보시니까 너튜브를 좀 여러 개를 봤었는데 이 안에서 너튜브로 만들어진 탄생한 사람보다도 더 사람 같은 사람이 이제 사람의 노래도 커버곡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막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시대가 정말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는데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AI 기술이 많은 부분들에 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 시장도 그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들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보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된 보험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 꼭 연락 주셔서 점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비어 있다라고 하면 저희와 같이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02-1638-3999번 전화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1668-2838번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저희 두 전문가의 든든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 이야기 좀 더 깊숙하게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곁에 좀 있었는데 유독 최근 들어서 리모델링 문의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좀 늘었을까요, 조석훈 전문가님?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인테리어 업체들은 매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우리 일반 식당이나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힘드시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홈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방송 중에도 뭐 집 구하고 집 고치는 프로그램, 뭐 집 정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처럼 아마 계속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현상인데 마찬가지로 집에 있다 보니까 이 보험 관련돼서도 맨날 나가는 통장들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서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더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가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 좀 꺼내보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도 모르게 줄줄줄줄줄 세워나가고 있었던 게 보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리모델링 신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보험이 새고 있는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와 같이 좀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리모델링 신청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분인지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석훈 전문가님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44세 우리 주부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사연이 되겠습니다. 정말 다행히 그나마 요 3개 정도 있으시면 정말 양호한 겁니다. 뭐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8개 정도 되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본인이 무슨 보험을 가입했는지 모르시는 분도 정말 허다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3개 정도면 정말 양호한 상태인데 개수에 비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사실 그거에 미치지 못했어. 이거 우리 40대 여성분이 이 CI 종신보험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금융감독원이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 했던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안에 특약들은 5년마다 보험료 올라가는 거죠. 만기도 80세 만기입니다. 우리 지금 여성분들 평균 수명이 85세가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 80세라는 건 보장 기간은 짧고 보험료는 올라가고 이 안 좋은 걸 2가지 다 가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보험료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실비보험인 줄 알았지만 이 종신보험 안에 실비특약이 들어간 거여서 10만 원. 우리 40대 여성분 실비보험은 이거에 정말 5분의 1, 10분의 1이면 충분한 금액이 가능한데도 종신보험을 역시 실비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죠. 운전자 보험이 100세로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몇 살까지 운전하실 건데요. 보험료 왜 4만 원씩 냅니까? 1, 2만 원대면 충분한데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니까 30만 원. 그래서 이 반드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이제 좀 더 저희가 굵게 표시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점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대부분 이제 80세 정도 되면은 의무적이진 않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어르신들이 운전 면허증을 다시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100세까지 이걸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들 보장이 좋아서 이렇게까지 유지를 해놓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장 부분도 좀 볼까요, 그러면? 그냥 가입하신 거예요. 그냥 누가 가져와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가입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뭐 이런 보험 지식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특히 더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과거대로 그냥 가입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 CI 보험 자체는 우리 그냥 한 가정의 어떤 소득원 주체에게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부에게는 더욱더 정말 맞지 않는 보험이다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선은 사망보험금이 가장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인데 중대한 자가 여기 이거 뭐 잠시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나한테 중대한 게 아니라 보험사가 판단하는 중대한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뭐 내성 발톱도 나에겐 중대한 거고요. 갈비뼈가 부러졌으면 그것도 중대한 건데 그게 아니라 뭐 암의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후유 장애 상태가 남아야 되고 그리고 요 각각 주는 게 아니라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주는 거예요. 각각 주는 게 아니라 세 개 중에 하나만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장이 너무나 부족했고요. 이번 일당도 이렇게 4일 이상이었죠. 실손 없었고 보험료 비싸고 종신보험 아까 10만 원대 실비보험인 줄 알고 가입을 했어요. 실비보험인 줄 가입했는데 이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이 보험료의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요거 맞습니다. 이거 전 보험사 공통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가 문제죠. 여기. 이 운전자 보험으로 저축을 하고 계세요. 절대 저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저축은 우리 자녀들 어디 가서 하라 그럽니까? 은행 가서 하거나 증권사 가서 하라죠. 보험사에 이렇게 적립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빼면 얼마입니까? 4만 원에서 2만 3천 원 빼면 17,000원 정도 되죠. 그게 적절한 보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조정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네, 보장 역시가 많이 또 아쉬운 부분이었었는데 저는 첫 번째 CI 보험 이 보장 분석을 또 해주셨을 때 괜히 저도 모르게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무려 17만 원이나 내는 보험이었었는데 보장이 저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흔히 말하는 CI 보험의 문제점인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CI 보험이라는 게 뭐 이런 건가요? CI 보험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실제 대한민국에 있는 생명보험사들이 판매를 집중적으로 한 시기는 2008년도부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험이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CI 보험이 많이 판매가 됐는데 현재 상황과는 많이 동떨어진 보험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건 정말 잘하신 거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과 맞는 보험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I 보험과 관련돼서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거나 지금 CI 보험을 가입해둬서 유지 중이신 분들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더 깊숙하게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보험 365의 다른 분들도요, 이 CI 보험과 관련해서 또 문의를 또 몇 개 보내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좀 보면서 이야기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일반적인 종신보험과 CI보험 중 고민하던 직장이 B씨라고 하는데요. CI보험이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에 아프면은 질병 보상도 된다는 말에 비싼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CI보험에 가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하지만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라고 해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에 B 씨의 신부전증이 이 중대한 질병, 즉 말기 신부전증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에게도 같이 고민을 보내주셨던 사연 중 하나였었는데 이게 근데 한두 분의 사연이 또 아니라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CI 보험의 흔한 배신감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없다는 게 CI보험의 또 문제점인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배포 자료를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CI보험은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으로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앞서서 2002년도에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 CI보험이 처음 들어왔지만은 판매가 막 시작한 시점은 2007년도, 8년도부터 폭발적으로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보장성, 내가 건강을 위해서 가입하는 목적으로 가입을 시킨 게 아니라 모두 다 저축성 보험으로 많이들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질 때, 지금 코로나처럼 자영업자분들 어렵잖아요. 이럴 경우 가장 먼저 내 고정 지출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해지해서 해지한금을 받고
뭐 생활비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CI 보험을 저축성으로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해지하니까 내 원금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신보험 안에는 CI 보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 저축으로 가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잘못 가입하신 겁니다. 은행과는 확연히 달라요. 보험사들은 사업비라는 거를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는 설계사를 통해서 야, 이거 저축이야 생각하고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2만 원에서 3만 원은 보험사의 사업비, 설계사의 이제 수당도 있을 거고요. 그 보험사의 정직원, 그리고 보험사 운영하는 데 점포 운영비, 뭐 전화 비용 이런 게 사업비입니다. 이게 매달 2, 3만 원씩 7년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저축하는 거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기간은 오래 기다리래요. 20년 뒤, 30년 뒤에 내 원금이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험이요, 10년간 유지하시는 분들이 40%밖에 되지 않아요. 만기 20년을 다 유지하시는 분들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보험 몇 번 바꾸셨나요? 새로 가입하고 또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또 다른 금융감독원 배포자를 볼게요. CI 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도 한 30% 정도 비쌉니다. 그 이유가 사망 상태가 됐을 때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 앞서서 우리 MC님이 읽어준 것처럼 일반 신부전증인데 보험금 수령을 못했잖아요. 왜? 말기 신부증증. 쉽게 말씀드리면 초기 암일 때 보험금 지급 안 하고 말기 암일 때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금 받기 위해서 병을 키울 수 없잖아요. 말기까지.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된 건데 바로 이 사망보험금을 미리 주기 때문에 30%가 비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판매하는 입장에서 아다르고 어다른 게 바로 이 CI 보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중을 위해서 사망보험을 미리 받기 위해서 이 보험이 좋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했지만은 실제 보상에서는 완전 동떨어진 보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2000년도 중반에는 CI 보험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암 같은 경우 걸리는 거 보면 요즘은 조기 진단으로 해서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3기 말기에 걸리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CI 보험이 조금 맞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CI 보험이 매우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의 잘못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험을 통해서 적립식으로 저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았었는데 이걸 또 CI 보험을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그렇게 보험을 가입해 둔 건 아닌지 지금 증권사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CI 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모호하기도 하고 좀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맞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사 약관에 정의한 대로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CI 보험은 좀 문구가 애매모호합니다. 바로 이제 중대한 질병이라는 부분, 이 중대한이라는 문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가입하는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과 다른 부분을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신부전증인데 보험금 수령 못하고 말기 신부전증, 거의 중증 질환일 때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증에서도 의사분들도 의학 용어를 잘 이해하기 힘든 이런 용어를 써서 워낙 보험사들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이 된 게 바로 CI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CI 보험을 가입하고 실제 CI 관련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보험금을 수령하신 분들은 전체에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보험금 수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 워낙 로봇 시술로 인해서 절개하는 수술 안 하죠. 개두 수술, 그리고 개용 수술, 머리를 열거나 심장을 여는 수술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일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보험사들이 여러 가지 보험을 판매하고 있죠. 최근에 수술비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입원일당 이런 보험을 판매하는데 CI 보험은 과거의 보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보험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중대한이라는 것 자체가 참 모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아파서 응급실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갔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진찰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1부터 10 중에서 어느 정도로 아프십니까? 그죠.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어떨 때는 9까지 아플 때가 있고 어떨 때는 6까지 아플 때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9까지 아팠을 때가 그러면 과연 중대한으로 아픈 건가? 이런 이제 애매한 순간들이 좀 찾아오게 되는데 이 CI 보험 자체도 이 중대한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칭하는 게 어려워지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이거는 10이니까 중대한 겁니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뭔가의 모호함이 있어서 더욱더 보상 자체가 까다롭고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이 CI 보험과 관련해서 주의사항까지 배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석훈 전문가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공문으로 위험하니까 좀 명확히 알고 가입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글이 좀 많은데, 자, 암 뇌졸중이 된다고 당신이 CI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못 받을 수 있다. 왜? 보험사가 정한 약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암이나 뇌졸중에도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을 안 주니까 이런 CI가 이런 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CI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진짜로 욕 나오는 거예요. 왜 몇 천만 원씩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는다 욕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 자세히 말씀드리면 중대한 암은 이제 중대한이 이제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겠다. 자, 1.5mm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암의 크기가 그러면 1.49이면은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암의 크기가 1.5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0.01mm 더 기다리라는 거죠. 예.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이 정해놨으니까. 전립선암, 생식기암 못 받는다는 겁니다. HIV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피부암 못 받는다, 뭐 경계성 종양 이런 거 다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근데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이거를 뭐 따진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 포털 사이트에 한번 쳐보세요. CI 보험 뭐 민원 사례 치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에 내가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나와 내 가족이 해당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신 분 중에 한번 CI자가 들어가 있거나 근데 또 상품명에 CI가 안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굉장히 큰 보장이 되는 것처럼 되는 상품명들이 있어요. CI자가 없지만 CI 보험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한 15만 원 이상 내고 있는데 난 큰 보장 되는 걸로 알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해당 사항이 되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상을 많이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 조금 격해지신 것 같아요. 자, CI 보험의 발음 다들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쯤에서 그러면 CI 보험 보상 범위 어느 정도로 좀 나뉘어져 있는지 이거를 우리 김희연 전문가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암을 알아봤다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심장 질환에서 알아볼 건데 CI 보험은 바로 심장 질환을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사들은 심장 혈관 질환 관련해서 허혈성 심장 질환과 급성 심근경색 이 두 가지의 담보를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허혈성 심장 질환 보시면은 우리가 자주 보던 질병이 있어요. 협심증,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환자분들 만성 질환이 있으면서 바로 이 협심증 약을 같이 드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허혈성 심장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허혈성 심장 질환 가입했다. 급성 심근경색 걸려도 당연히 보상받는 거예요. CI 보험 볼게요. 급성 심근경색보다도 더욱더 작은 범위로 표시가 돼 있죠. 근데 급성 심근경색 전체 환자 수 보시면요. 10.2%예요. 10명 중 1명입니다. 그러면 CI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이것보다 더 적은 인원이겠죠. 그래서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맨 밑에 강조 표시 볼게요. 모든 종류의 협심증 및 심금형 심근증은 보장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면 협심증 앞서서 어디 있었나요?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죠. 근데 급성 심근경색 걸려도 보상받기 힘든 이유가 가 부분 볼게요. 심전도 변화. 아마 건강검진 해보시면은 우리 심장 쪽에 이제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T파, Q파, 뭐 ST 뭐 이렇게
파동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새롭게 출연이 돼야 돼요. 그리고 CI보험 굉장히 애매모호한 문구가 중대안이었죠. 나상에 한번 볼게요. 특이적 생물학적 표지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사들이 원하는 병원의 의사분들과 뭐 자문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수령하기가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험사들과 큰 분쟁 없고 손쉽게 수용할 수 있는 가장 보장 범위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관을 살펴보니까는 김희아 전문가님 이 정도면은 보상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 CI 보험의 보상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뇌질환도 좀 문제가 많잖아요. 뇌질환 부분은 좀 어떨까요? 그렇죠. 뇌질환은 또 우리나라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관 질환에서도 심장 질환과 뇌질환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부 같은 이런 질병 중 하나인데 지금 뇌질환은 3가지 담보를 보험사들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부터 해서 뇌졸중, 뇌출혈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보장 범위 좁은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뇌출혈. 근데 보시면은 뇌졸중 환자 전체의 77%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뇌질환, 뇌혈관 질환 준비 못했다. 못해도 뇌졸중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뇌출혈로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뇌출혈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좁은 게 바로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뇌출혈이라는 거죠. 뇌출혈 환자가 전체 9.2%입니다. 이것보다 작은 게 바로 CI보험에서 보장한다는 바로 중대한 뇌졸중과 뇌출혈인데 조금 더 제가 병력 쉽게 말씀드릴게요. CI보험 준비하신 분들은 일반 코로나 걸렸을 땐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영국에서 변이된 코로나가 걸려야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CI보험 같은 이런 약관인데 정확하게 약관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뇌출혈은 뇌출혈과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뇌혈관 질환 보장 안 하겠죠. 뇌졸중 보장 안 하고 뇌출혈도 보장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보장을 하냐? 25%의 후유장애가 남아야 된대요. 뇌졸중이나 뇌출혈 걸리고 추가로 25% 후유장애. 근데 후유장애에 점수를 매기는 게 있는데 일상생활 기본 동작이라 해서 5가지 항목으로 장애 점수를 매깁니다. 먼저 목욕 부분, 일부 부위를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뭐 발끝 이런 경우 못 미는 경우 이런 경우 3%예요. 그다음에 이동 동작 부분 볼게요. 마지막에 평지를 100m 이상 혼자 못 걷는 경우 이런 경우가 10%입니다. 이거 다 합해야지 26%가 넘는 거죠. 만약에 24% 나왔다. 보상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후유장애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보상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I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면 들을수록 참 어려운 보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보상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려운 보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CI 보험이 필요하시는 분들도 존재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이 질병에 내가 진단을 받았었을 때 CI 보험으로 보상받기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모델링 주인공은 이 CI 보험이 과연 필요했던 분인 건가? 이것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김희아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때 당시에 보험을 계속해서 믿고 어떻게 보면 방치하신 거죠. 근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CI 보험이 맞았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변화하는 것처럼 변화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2000년도 중반 같은 경우 우리나라 보험 산업이 크게 발전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보험의 다양성도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보가 많이 부족한 시대인데 요즘 보세요. TV 트시면은 아니면 인터넷만 치더라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내 보험도 현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리모델링 주인공 리모델링 이제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그 결과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I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렸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트렌드 맞게 그리고 지금 요 바꿔서 또 나중에 트렌드가 바뀌면은 또 바뀌는 건가 바뀌어야 하는 건가 이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100세까지 전체적인 보장을 다 받을 수 있게 도움드렸습니다. 기존 거는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손절해야 됩니다. 그냥 상장 폐지를 앞둔 회사는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손보험 이렇게 5분의 1 가격이죠. 5분의 1 보험료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해지 종합보험으로 해서 10만 5천 원, 보험료 안 올라가죠. 20년만 내면 되고요. 만기는 100세까지. 수술비 운전자 얼마 나왔습니까? 15,000원. 수술비 3만 원이면 정말 각종 수술 여기서 저희가 뭐 요렇게만 적어놨지만 한 30여 가지 넘는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들 반복적으로 보험료 안 올라가고 반복적으로 매회 받을 수 있는 그 3만 원이면 가능한 또 수술비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1만 원이 17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보험료 줄어들고 보장은 잠시 뒤에 더 커진 거 알려드리고 1억 6천만 원을 내야 됐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내야 됐어요. 그런데 이거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억 2천만 원을 보험료로 아껴드린 거예요. 이거를 노후 자금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기타 생활비로 또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자금이 더 확보된 그런 상황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이제 CI 보험을 정리를 해주셨네요. 근데 이제 보험료적인 큰 변화가 있긴 했는데 저는 가장 궁금한 건 보상 부분이거든요. 보상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 좀 바로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보상이 이제 과거에는 우리 여성 생식기암 관련돼서 900만 원이었지만 이것을 전체 3천만 원 늘려드렸죠. 갑상선암 3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 늘려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뇌출혈밖에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유 장애가 25%나 남아야 되는 그 상태만 3천만 원이었는데 모든 뇌질환을 1천만 원, 모든 심장질환 1천만 원, 이거는 협소한 보장범위죠.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500만 원이었는데 매회 받을 수 있게 3천, 4천만 원으로 매회입니다. 매회. 스텐트 삽입 수술, 뭐 관상동맥 우회 수술, 뇌기저 수술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고요. 이번 일당은 첫날부터 받을 수 있게 해드렸고요. 이렇게 운전자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민식이법 때문에 바뀐 그 도로교통법 때문에 이렇게 벌금이라든가 형사비금 늘어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채워드려서 보험료는 1억 2천까지 줄어들이고 보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배 이상 늘려드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실하게 또 채워드렸다라는 거 지금 저희가 전후 비교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CI 보험을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내가 CI 보험을 가입한 줄 모르고 보험 유지 중인 분들이 꽤 많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건가요? 우선은 생명보험사로 가입한 대부분의 보험을 생명보험사로 가입하신 분들은 첫 번째로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CI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CI자가 없어도 CI 보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퓨처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있습니다. 뭐 퓨처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서 무슨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CI 보험과 거의 유사한 보장 형태가 굉장히 난해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험 상품명이 이제 어떻게 지금 적혀져 있는지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걸로만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같이 보장 부분들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꼭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 점검이 필요한 분들도 어떤 분들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1억 2천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 보험료로 자산을 내가 늘릴 수 있구나를 좀 필요성을 느끼신 분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보험료 지출이 당연히 내 소득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 두 번째로 가입한 보험이 한 두세 개 이상인데 통장에서 돈만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세 번째로는 보장 기간이 짧아요. 70세, 80세까지만 되신 분들, 갱신 주기가 이렇게 3년, 5년, 10년형 이거 홈쇼핑에서 많이 가입하셨죠. 이런 것들 역시 해당 사항 되겠습니다. 이 60세가 넘어가게 되면요, 갱신형 보험은 정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이오주처럼 올라갔다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험료가 엄청 올라간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대 한자. 내가 이게 보험명에 CI가 안 들어있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중대 한자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사항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은 좀 많이 없는데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실비 혜택입니다. 아까 형사비금, 벌금, 뭐 형사처리금 이런 것들 운전보험이 3, 4개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나눠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과 실비 보험을 중복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다 리모델링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안에 속하시는 분들은 꼭 리모델링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보험 점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리모델링 한번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40대 주부이시긴 했었지만은 무려 1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었고요. CIA 보험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 분을 저희가 무해지 종합보험으로 좀 바꿔드리면서 큰 비용적인 부분들을 좀 절감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무해지 종합보험이 어떤 보험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궁금한 부분들 또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그러면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해지 종합보험 앞서서도 좀 알찬 보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세하게 플랜 좀 만나볼까요? 네, 무해지 종합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증권 하나에 모든 담보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많게는 뭐 100가지가 넘는 담보를 넣을 수 있는데 특징 같은 경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랑 똑같은데도 보험료가 약 30%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30%가 저렴한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딱 한 군데 보험사가 추가적으로 15%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월 말일까지만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잠시 뒤에 모든 보험사 보험료 비교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무해지 성인보험 종합보험은 연령대가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가 원래 15세부터인데요. 되도록이면 31세부터 65세 분들만 가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어린이의 기준이 만 30살까지입니다. 그래서 30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 이상인 분들은 바로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무해지 성인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해지 보험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한 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보험과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전 보험은 뭐 3년 차, 10년 차에 해지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돌려받겠죠, 환급금을. 하지만 무해지 보험은 영원입니다. 20년이 넘어야 돼요. 20년 이내에 해지하면은 영원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지금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총 10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는 네임밸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크기, 회사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시면 돼요. 당연히 약관상의 정의는 동일한 상태에서 비교했을 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안보험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성인분들 같은 경우 일반암 최대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사암 대표적 질환 이제 갑상선암이거든요. 갑상선암 또한 2천만 원까지 50세 분들 보장이 가능하고, 안보험 가입하시면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만약에 가입을 했는데 1년이 넘지 않으면 50%만 지급을 해요.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면책 기간인 90일만 지나고 91일째에 암에 걸리면은 내가 가입한 암진단비 모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7가지 납입 면제 조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간질환, 뭐 말기 신부전증,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 만약에 이런 질병에 걸리면요, 내가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그러면 납입 안 하셔도 됩니다. 보험사들이 대신 납입해드리고 남아있는 보장을 계속해서 받는 게 바로 이 납입 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납입 면제까지 훌륭한 보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요즘 트렌드가 또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좋은 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었는데 별로인 것 같아서 해지하는 경우가 좀 다반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평생 동안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무해지 보험을 찾고 있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보험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니까 여러분들도 이 트렌드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이 보험 안에서는 워낙에도 저렴하기로 유명한 무해지 보험이 특히나 그 보험 안에서도 30%나 더 저렴한 보험료를 또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10년, 20년까지 다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무해지 보험과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전에 가입했던 일반형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담보 내용은 모두 다 동일하게 뭐 사망과 후유장애, 암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동일하게 했을 때 무해지 보험은 77,000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옛날 보험 가지고 있으신 분들 10만 원대입니다. 월납보험료로 비교를 하시면은 32,310원이에요. 근데 보험료를 하루 이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20년, 뭐 많게는 30년까지 납입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납입 기간이. 근데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775만 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데 저는 진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납입 면제예요. 과거 보험은 납입 면제가 아예 없거나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었을 때만 납입 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보험은 3대 질환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뭐 말기관 질환,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도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50대 이상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암에 걸릴 이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과거보험을 가지고 있고 과거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험 안에 여러 가지 담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안에 또 실손보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납입 면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을 우리가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과거 보험보다 현재의 납입 면제가 발생하는 보험이 더욱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무려 700만 원이 넘는 약 거의 800만 원 가까이의 금액적인 차이가 또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험료적인 부분들,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 무해지 보험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보험이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점은 담보라고 해요. 담보 역시도 종합보험이라는 이름답게 아주 알차게 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 소식을 조석호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은 안전장치 개념입니다. 큰 질병 걸렸을 때 우선 내 돈이 나가지 않아야 돼요. 내 돈이 나가지 않고 그거보다 더 큰 자금을 받아서 병원비와 그리고 나와 가족의 생활비를 커버하자가 우선은 기본적인 목표치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한 20가지 넘는 이 종합보험안에는 거의 40여 가지 넘는 담보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들 한 절반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 계약이 있어요. 기본 계약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고요. 상해 관련된 입원 일당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첫째 날부터 이거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암보험이 실비보험만큼 가입해 있어요. 실비보험 지금 가입률이 80% 정도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예전에 한 60%였는데 암보험 가입률은 지금 90% 가까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암 진단비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까 뭐 중대한 이게 아니라 모든 남녀 생식기암 통틀어서 최대 7천까지 비갱신형 5천, 갱신형 2천에서 7천까지 되고요.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까지 되고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그래서 요 진단비 뭐 3% 이렇게 진단비들은 내가 소득이 줄어듦과 소득이 없어짐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의 역할이고요. 자, 지금부터 병원비를 커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보장들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비 뇌혈관 허혈성 매회 받을 수 있는 2천만 원입니다. 회당 반복적으로 보험료 안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수많은 수술비도 회당 반복적으로 보험료 안 올라가고 저렴하게 종합보험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담보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했다.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했으면 이 수술비 먼저 2천만 원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질병 수술비에서 5종에 해당되면은 5종을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리고 64대 질병 수술비의 최고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심장 수술 여기서 한 번 더 받아요. 34대 한 번 더 받고요. 여기 또 받고요. 이렇기 때문에 큰 질병 관련돼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이거 정말 큰 자금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 여기서 100만 원 받죠. 질병 수술비에서 3종에 해당되나 2종에 해당되면 그 보험사에 해당되는 종에 따라서 또 받는 겁니다. 질병 수술비 여기서 또 받는 이런 체계로 해서 3종, 4종, 5종 체계로 수술비를 받을 수 있게 이 종합보험 안에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 관련돼서 넣었지만 이 부인과 질환 대비하는 수술 보장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자 보험 바뀐 우리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더 커진 보상금 그리고 벌금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게 가입할 수 있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성인 종합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없는 게 없는 보험이다라는 생각 드시죠. 담보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담보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상담 나눠드리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문자 1668-2838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는 보험료입니다. 네. 보험료를 이제 저희가 꼭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보험료 비교 분석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만큼 더 기대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좀 나뉘어져 있을까요? 네, 저희가 모든 보험사,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보험료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생명보험사를 비교를 안 하는 이유는요. 생명보험사는 보장 범위가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거 판매를 하질 않습니다. 암도 우리 여성분들 많이 걸리는 뭐 유방자국, 남성분들 전립선 이런 암이 일반 암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체 합산 금액으로 봤을 때는 A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보시면 61,000원대죠. 근데 A사가 또 비싼 담보들이 있어요. 몇 개 볼까요? 뭐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뭐 뇌혈관 수술비는 다른 보험사들보다도 A사가 비싸지만 가장 저렴한 회사랑 비교를 했을 때 A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하고요. 이제 통합적으로 좀 더 크게 볼게요. 앞으로 이제 보험을 20년 동안 납입을 했을 때 차이를 보시면은 월납보험료 당연히 A사가 저렴하죠. 많이 차이 나는 회사랑은 B사 같은 경우 18,791원 차이가 나요. 근데 무해지 종합보험 가장 이제 많이 판매되어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요. C사예요, C사. 그러면 전체 성인분들 같은 경우 무해지 보험을 가입했다 그럼 C사가 한 30%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입했다 하더라도 내 보험사가 A사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험 1, 2년 납입하시는 게 아니죠.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많이 가입한 회사 C사 389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기준은 암 진단비 3천, 뭐 이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보험료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적은 금액으로 넣었지만은 또 많이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 금액이 더욱더 커지겠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뭐 내 배우자들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 보험에서도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있는데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보험료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족이 4명이다. 근데 가장 저렴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 지인이 소개하는 회사 아니면 TV에서 많이 보는 회사 아니면 우리 뭐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 추천하는 회사를 선택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보다 좀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항상 보험료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모두 다 비교를 해서 가장 유리한 입장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A사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히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무해지 성인 종합보험 만나봤고요. 이 무해지 보험이 또 어린이 보험도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 문자 하나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화면 만나볼까요? 네, 끝번호 5562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안양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라고 해요. 5년 전에 암, 치매, 사망보험금까지 한 개로 다 되는 보험으로 무해지, 교보, 변액,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39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괜찮은 보험인가요?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했었던 무해지 종합보험은 굉장히 저렴했는데 네. 조석훈 전문가님 네. 39만 원이에요. 지금 이 어떻게 된 카페 걸까요? 운영하시면서 아마 네. 임대료 내시기도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요. 39만 원씩 보험료를 내실 수 있는지가 정말 걱정이 되고요. 지금 뭐 다 될 수 있겠지만 CI 보험과 좀 다른 종신보험이지만 지금 보험료를 줄이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해지하거나 뭐 부분 예약하게 되면 반드시 손해가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마지막 부분에서 고려하시는 게 기존에 냈던 보험료 너무 아깝다 하실 수 있는데 39만 원을 15년간 더 내는 자체가 그냥 불이익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뭐 한 3, 40대라고 하시게 된다면 한 3분의 1 정도의 보험료로 더 큰 보장을 하고요. 나머지 30만 원은 저축해 나가시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2차 상담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무해지 종합보험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들, 리모델링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테니까 24시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2-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